당시 이우락은 김일성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신변을 매우 걱정해 만약 북한이 자신을 감금하고 국가 기밀을 대라고 하면 자살하기 위해 어금니 가운데 임플란트에 청산가리를 숨겨갔다. 박정희의 최측근 제갈조조 이후락 편입니다. 1924년 2월 23일에 태어나서 2009년 10월 31일까지 85세를 살았다. 이후락은 경상남도 울산군 웅천면 석천리에서 태어났다. 19세인 1943년 울산 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다치하라이 육군비행학교 6개월 교육을 받고 중국 하얼빈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은 후 일본 육군 하사로 전역하였다. 21세인 1945년 해방이 되자 귀국 12월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하여 이듬해 3월 국방경비대 대위로 임관하였다. 23세인 1947년 조선 국방경비대가 육군으로 변하면서 육군에 참여하였고 곧 소령으로 진급하였다. 25세인 1949년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과장이었던 박정희가 여순사태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그 후임으로 육군본부 전투정보과장이 되었다. 26세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육군본부에서 정보수집과 첩보활동에 종사했다. 27세인 1951년 대령으로 진급하고 육군본부 정보국 차장에 임명되었고 이때 HID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았다. 28세인 1952년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고 이후 미국으로 가서 육군참모대학교에 입학하였다. 33세인 1957년 미국 육군참모대학교 수료 후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으로 근무하였다. 34세인 1958년 국방부에서 만들어진 7구 부대라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어 이승만의 밀명으로 라오스에 잠입하여 밀파 활동을 하기도 했다. 7구는 그의 군번 10079에서 따온 것이다. 36세인 1960년 4.19 직후 국방부 중앙정보부가 해체되자 이후락은 국방부 정보담당관으로 활동했으며 그해 11월 중앙정보조직인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지자 연구실장이 되었고 이듬해 1월 육군소장으로 예편하여 CIA의 추천으로 정보연구실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중앙정보부 연구위원회 시절 주한미국 대사관에게 박정희가 공산주의자라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박정희와 그의 주변 인물을 감시하며 쿠데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37세인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사혁명위원회는 이후락을 박정희의 좌익 경력을 미국에 제공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그러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위원인 김재춘 대령과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대령에 의해 구제되어 공보실장 겸 영자신문인 대한공론사 이사장직을 겸임하며 코리아 리퍼블릭지를 개편 발행하여 주한 외국인에 대한 군사정보의 홍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후락이 구제되고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된 데에는 미국 CIA의 입김이 작용하였고 미국으로서는 좌익 전력을 지닌 박정희 의장을 감시할 인물로 이후락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 박정희 의장의 입장에서도 CIA의 백업을 받는 이후락 씨를 이용해 미국의 지원을 얻어낸다는 계산이 있었다. 이후락은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후 쿠데타 주역들을 따돌리고 박정희의 신임을 독차지하게 된다. 39세인 1963년 12월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되어 제갈공명과 조조를 합친 제갈조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박정희의 책사가 된다. 45세인 1969년 삼선 개헌 당시 이만섭 등 민주공화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김영욱 중앙정보부장과 함께 국민들에게 원성을 많이 받는 부정부패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대통령 비서실장직에서 경질되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을 불러 사전 양해를 구한 뒤 주 일본 대사로 보내면서 김영욱과 함께 해임시켰다. 46세인 1970년 1월 지병으로 사망한 은민영의 후임으로 주 일본 대사에 임명되었다.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비서지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은 박정희를 교주로 하는 박정희교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라고 했던 일화가 있다. 주 일본 대사로 있을 때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유명한 초밥 에피소드가 있다. 이후락은 당시 주일 한국대사관 부근에 이점이라는 유명한 일식집에서 맛있는 스시를 특별 주문하여 간이 냉동 상태로 사무관을 시켜 비행기편으로 청와대 오찬시간에 맞춰 여러 차례 직배송을 시켰다고 한다. 이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은 박정희는 이후락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였고 스시 심부름을 하던 사무관은 이후 고위 외교관이 되었다고 한다. 1970년 초부터 박정희는 북한과의 협상을 준비하였으며 1970년 12월 21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후락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하고 이듬해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총지휘권을 맡겼다. 이후락은 정치 공작의 달인답게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육군 보안사령부 등 관건 조직을 총동원하여 제7대 대선을 막후에서 관리하여 박정희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해 10월 2일 당시 내무부 장관 오치성의 해임 결의안을 저지시키라는 박정희의 지시에 항명한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앙정보부로 연행하여 고문하기도 했다. 48세인 1972년 박정희는 이우락을 평양에 밀사로 보내 김일성을 만나도록 했다. 5월 4일 새벽 이우락은 김일성과의 사상 초유의 남북 비밀회담을 가졌고 이 회담 직후 남북 간 합의하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확인하고 국제적 긴장 완화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 경쟁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후 그는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아 남북 협상을 주관하고 북측 대표자들과 면담했다. 당시 이우락은 김일성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신변을 매우 걱정해 만약 북한이 자신을 감금하고 국가기밀을 대라고 하면 자살하기 위해 어금니 가운데 임플란트에 청산가리를 숨겨갔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새벽에 북한 측 수행원이 이우락 일행을 불러냈고 어딘가로 향했는데 이때 이우락은 엄청나게 긴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주석궁이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내리자마자 김일성이 서 있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한다. 이때 흥미로운 대화가 있는데 김일성이 이 부장 선생, 남반부에서는 왜 미제국주의의 군대를 붙잡아 두고 돌려보내지 않고 있어? 라고 대화 첫마디에 농담삼아 항의하자 이우락은 수상각하, 한반도에서 물러난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게 누구요? 수상 아닙니까? 6.25 전쟁이 없었다면 왜 물러갔던 미군이 다시 들어왔겠소? 라고 대답해 김일성은 호탕하게 웃었다고 한다. 이우락은 방북에서 돌아온 후 김일성과의 대답 내용과 청산가리 일화를 기자회견하여 그의 인기는 치솟았고 이후 유신헌법 작업을 주도하면서 최고의 권력 과도를 달리게 된다. 49세인 1973년 4월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박정희 대통령의 후계자는 이우락이다 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된 윤필용 사건이 발생하여 이우락은 해임 위기를 당한다. 이에 다급해진 이우락은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을 주도해 박정희에게 충성심을 보이려다가 국내 여론은 물론 사건 발생 장소인 일본을 비롯한 국제관계까지 험악해지자 그해 12월 중앙정보부장직에서 해임되었다. 특이하게도 이우락과 김대중은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해에 사망하였다. 이우락은 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된 직후 심장병 치유를 이유로 영국역인 바하마 제도로 출국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회유로 다시 귀국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즉가하였다. 54세인 1978년 12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 고향인 경남 울산시 울주군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이듬해 민주공화당에 입당하였다. 당시 울산지방공무원, 경찰 등도 모조리 이우락 편을 드는 바람에 공화당 공천을 받았던 서영수는 명색이 여당 후보임에도 야당 취급을 받고 결국 선거에서 떨어졌다. 55세인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1980년 신군부가 등장한 뒤 이우락은 권력형 부정축제자로 몰려 정계에서 물러났다. 이우락은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버티다 신군부 측에서 김종필의 부정축제에 대해 증언해주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자 승낙하고 김종필이 연행되는데 일조하게 된다. 당시 재산과 관련해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 것 아니냐는 발언으로 재산 형성에 자기 합리화로 떡고물이 유행어가 된 적도 있다. 당시 신군부의 추정에 따르면 그의 재산은 190억 원에 달하였다. 이우락은 이후 1982년 울산 장학회를 만들어 장학사업을 벌인 것 이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61세인 1985년 정치활동 규제에서 풀렸지만 정계를 완전히 은퇴하고 경기도 광주시에서 도자기를 만들면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2009년 10월 31일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서 노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85세였다. 슬하에 육남 1년을 두었다. 이우락의 묘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지금까지 제가 조조 이후락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